4번 중에 3번 맞췄으면 꽤 잘 맞추는 편이죠. 월가의 작두맨이라고 부릅니다. 단 28%의 종목만이 지수를 상회 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0년 중에서 가장 좁은 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저희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하나죠. 스캇 럼너의 리포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5월 28일자에 작성된 리포트이고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은 글로벌 로드쇼라고 하는 겁니다. 스캇 럼너가 글로벌을 돌아다니면서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지금 증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스캇 럼너가 보니까 현재 10대 화두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캇 럼너가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분은 시타델 증권이라는 곳에서 글로벌 주식 그리고 파생 상품 전략 헤드로 계십니다. 시타델이라는 회사는 퀀트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회사 중 하나고요. 정말 수익을 잘 내는 헤지펀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글로벌 주식 파생 상품 헤드로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은 다른 애널리스트들이랑 다르게 수급 데이터 그리고 뭔가 그런 시장 자체의 자금 흐름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장 관점 변화를 보게 되면은 2월 달에 약세 흐름 맞추셨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중립 흐름 맞췄고, 4월 달에 강세 흐름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또 틀리셨습니다. 5월 달에 좀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럼에도 적중률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사실 지금 최근에 4번의 예측을 보게 되었을 때 4번 중에 3번 맞췄으면 꽤 잘 맞히는 편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월가의 작두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어떤 의견을 내었느냐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대 화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리포트의 제목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특히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주요하게 보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가져온 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현재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다 라고 리포트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닝이 가격을 따라잡는가, 주가는 왜 더 싸졌는가, 투자자들은 여전히 덜 샀는가, 플로우인가 펀더멘탈인가, 이제 이러한 주제들, 이러한 것들이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관심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리포트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내려 넘어가면요, 결론은 뭐냐, 사실 현재 증시가 오르는 것은 강한 어닝 때문에 그렇다. 즉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역사적으로 시장의 폭이 좁다. 이건 뭐 말이냐면 오르는 종목들만 간다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현재 반도체 그리고 AI 이런 테마가 묻은 것들만 꾸준히 올라가고, 사실 AI 그리고 그런 반도체가 아닌 나머지 주식들은 되게 지지부진하거든요. 근데 어닝이 좋은데 이렇게 폭이 좁은 시장이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조한 강세라고 진단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페인 트레이드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고통을 느껴서, 즉 포모를 느껴서 거래를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포모를 느끼거나 아니면은 너무 패닉을 해서 팔게 되는 그런 걸 저희가 페인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그 페인 트레이드는 당분간 위쪽이다. 즉 뭐냐, 당분간은 오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평가하는 게 이번 리포트의 결론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어닝이 가격을 따라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최강의 실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들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나 AI가 이제 이야기에서 매출과 이익으로 바뀌었다. 즉 AI로 인한 매출의 증가가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명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실적이 없는 랠리는 뭡니까? 우리가 거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어닝이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와 동시에 어닝이 좋으니까 그럼 동시에 주가가 올랐겠죠?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폭과 그리고 이익이 오르는 폭이 있을 텐데, 현재 그거를 매저하는 지표가 뭐냐면은 PER이라는 게 있죠. 그 주가 대비 실적의 그 비율을 보는 건데, 그걸 유식한 말로 저희가 멀티플이라고 합니다. 멀티플은 더 싸졌다고 표현을 해요. 이익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그에 비례해서 그에 만큼 올라야지만이 멀티플이 그대로 유지될 텐데, 현재 기준을 보게 되면은 멀티플은 더 저렴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메가캡 테크들,
이 대부분의 그 메가테크들이 이익 상승을 주도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익의 증가가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혹자는 현재 AI 랠리가 닷컴 버블에 그 비슷한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99년도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 닷컴 버블 때는 실제로 실적이 안 나왔었는데 AI는 실적이 실제로 주도하는 랠리이기 때문에 닷컴 버블과는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덜 샀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개인 투자도 있을 수 있고 기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이번에 주로 출연하는 분 누가 말씀드렸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덜 샀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초에 특히나 이란 전쟁 때문에 한번 하락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많은 기관들이 한번 포지션 정리했어요. 그래서 익스포저를 줄였는데 이제는 상승이 나오니까 상승을 추격할까 고민하고 있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더더군다나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 압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결국 수익을 내야 되겠죠. 기관들은. 그렇죠? 펀드들이나 증권사들이 일단 S&P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지수가 엄청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 이 지수가 오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주식을 안 들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시장에 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압력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하방 엣지에서 추격 매수로 심리를 전환하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그 스칼럼너가 발견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랠리를 따받치는 6개의 자금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모두 다 매수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미국 시장 같은 더더군다나 CTA라고 하는 게 있어요. CTA. 이게 추세 추종 펀드들. 저희 같은 퀀터스와 같은 이 추세 추종 방식을 구사하는 펀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들이 베리 롱 포지션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하는 것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증가되고 있다 보고 있고 연기금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기관들이죠. 이제 이 기관들에서도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테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주식을 거의 최고치, 사상 최고치만큼 매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 6개의 자금 흐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다 롱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매수를 가리키고 있죠. 이러면 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또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랠리가 이어진다는 하나의 증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날의 검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번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역대급이었습니다. 연에 거의 865빌리언 달러라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사주를 매수하겠다라고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이것은 기계적 플로우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기계적 플로우에 의해서 오른 랠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자사주 매입이 빠지게 됐을 때,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언젠가 한 번은 블랙아웃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실적이 발표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전 그때쯤인데, 그러니까 조만간에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올 텐데 그 현재 자사주 매입이 역대급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들에 의해서 랠리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빠지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그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기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코멘트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좋은 부분만 있느냐? 나쁜 부분들도 있습니다. 나쁜 부분은 뭐냐면은 현재 랠리가 매우 좁다라고 합니다. 이 좁다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 S&P 500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그 우량한 대형주 500개를 모아놓은 지수죠. 그렇죠? 이 S&P 500 안에서 단 28%의 종목만이 지수를 상회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30년 중에서 가장 좁은 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S&P 500 안에서 28%만이 지수에 상회했다라는 거는 정말 소수의 종목만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랠리 기업들을 보게 되었을 때 단 10개의 기업이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위 10% 상승률을 가진 기업들이 사실상 지수를 다 끌고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10개의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과매수가 되죠. 과매수가. 그러니까 이들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폭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했을 때 사실 그렇진 않죠. 이게 기술적으로라도 한 번씩 조정은 옵니다. 그랬을 때 이 10개의 기업이 많이 조정받는다.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되면은 이 랠리가 깨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지수 쪽이 커질 수가 있다. 이게 이 랠리를 끌고 온 게 이제 보게 되면은 반도체
메모리 이런 것들이 현재 랠리를 다 끌고 왔는데 이쪽에서 조그만 노이즈라도 나온다면은 그때는 랠리가 삐끗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랠리가 이어지려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시장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는 조금 폭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다른 종목들도 골고루 오르는 방향으로 랠리가 가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유식한 말로 회전이라고 하죠. 순환매라고 하는데 이 순환매 자체가 단기적으로 지수를 압박하게 됩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같은 것들을 팔고 다른 데로 자금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것 자체가 단기 지수를 압박하게 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랠리에 제동을 거는 현상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S&P 500에 속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테크 주식 말고도 뭐 경기순환주, 뭐 소형주, 금융, 산업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데들도 익스포저가 넓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자체가 테크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의 매도를 동반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것 자체가 단기 지수를 압박을 할 수도 있다. 이게 하나의 악재 요인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번 랠리가 되게 독특했던 부분을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면은 5월 랠리의 82%가 뭐냐면 상승과 변동성이 동반 상승한 랠리였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빅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빅스라고 하는 건 변동성 지수죠. 보통 이 빅스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주가가 급락할 때 오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 랠리 같은 경우에는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면서 빅스가 약간씩 올랐다라고 해요. 이건 뭔 뜻이냐면은 사실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락도 있지만 상승도 있죠. 그리고 상승에 베팅하는 게 뭐냐? 콜이거든요. 콜 옵션 베팅인데 상승이 나오면서 콜 옵션 베팅이 동시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은 시장이 그 정도로 전반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베팅이 어마어마하게 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 스팟 업, 볼륨 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변동성에 기반한 랠리가 과연 이후에 이어질 것인가?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드문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어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퀘스천이 붙는다. 즉 이것도 하나의 그 안 좋은 요인을 작용할 여지가 있는 그러한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테일들이 현재 그 리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를 얘기하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지금 그 반도체 AI 메가캡종에 역대급 투자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개인들이 다 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상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여기에서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페인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페인 트레이드.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도저히 어떤 주식을 사거나 팔지 않고는 못 건드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가가 급락했을 땐 공포에 파는 게 페인 트레이드일 수 있고요. 혹은 주가가 너무 올랐을 때 이거 너무 놓치는 거 아닌가 해서 포모에 휩싸여서 거래하는 것도 페인 트레이드로 갑니다. 그랬을 때 현재 페인 트레이드 어디에 머문다고 판단이 되느냐? 당분간 위쪽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한테는 포모를 느끼는 심리가 더 크다. 그래서 그 현재까지는 펀더멘탈도 좋았지만은 이제 심리적으로도 포모 랠리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왜냐? 자기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심리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인 트레이드 방향은 당분간 위쪽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도 여기서 같이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랠리가 그러면 언제 멈추느냐라는 게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한 부분이죠. 5월달에 많이 올랐는데 그럼 6월달에도 랠리가 이어질 것인가? 아니 멈출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주의 약세가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 질문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위주의 랠리였었고요. 폭이 되게 좁은 랠리였었고 그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투심이 결국 끌고 온 랠리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반도체라고 하는 이 좁은 랠리를 멈추려면은 결국엔 이것을 압도할 만한 강력한 촉매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결국 질문이다.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리포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현재 S&P 500에 1달러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중에서 18%는 반도체가 되고요. 37%는 레거시 7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그리고 탑 10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정도로 현재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드물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반도체가 계속 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반도체의 펀더멘탈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사실 반도체 펀더멘탈이 어떻게 하면 나빠질 수 있을까 생각했었을 때 모두가 지금 반도체가 계속 갈 거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중이 역대급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그럼 이게 과연 괜찮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리포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 좀 불안한 강세다. 일단 시장의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다. 버블은 아니다. 이익 좋고 그렇다 보니까 실적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오름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은 압축됐다. 더 가격이 싸졌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가 되게 초조해 보인다는 말을 합니다. 널버스해 보인다는 거죠. 좁은 폭이고요. 그리고 성과를 추각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더 이상 랠리에 처지면은 자기들이 잘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 때문에 들어오는 포모 랠리, 그리고 시스템이 현재 포지션을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 봤었을 때 강세는 맞지만 뭔가 불안한 요인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당분간은 포모 랠리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겠지만, 근데 이 리더십이 언제까지, 즉 이렇게 해서 반도체가 계속 비중 늘어나서 이게 50%를 넘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리더십 플로우 모멘텀이 어떻게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면밀히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어닝이 좋고 심리도 좋고 포지션 다 좋다. 하지만 좁은 폭이 너무나도 걱정된다. 사실 5월 달에도 얘기했었습니다. 5월 달에도 스칼럼너가 폭이 좋기 때문에 이게 넓어지지 않는다면은 랠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분단을 했었는데, 이게 현재는 공존하고 있는 이례적 랠리다. 근데 이런 적이 역사상 드물기 때문에 이 좁은 폭이 일으킬 수 있는 균열을 주시해야 된다. 즉 반도체에 너무 쏠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노이즈는 우리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리포트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시장을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니까 시장의 해석이 더 용이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투자하는 걸 저희는 퀀트 투자라고 부릅니다. 저희 퀀트 투자 함께할 방법은 여기 아래에 고정 댓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